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자형살이라고 하죠. 자형살. 똑같은 글자 두 개가 반복이 되는 면서 이제 형살을 의미할 때 저희가 자형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오자형, 유유자형, 그리고 해해자형, 진진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가 왜 형성이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세요. 일단은 방합, 삼합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목, 화, 금, 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세요. 자, 일단 첫째, 방합은 계절의 합이죠. 요거는 아마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합은 어떤 에너지의 합이죠. 합이고요. 목화 토금수에서 토를 뺀 이유도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세요. 그 토는 어떤 중립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외를 시켰고요. 목화 금수. 자, 그런데 이제 기운을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설명 많이 들었어요. 수에서 목으로 가는 건 대단히 쉽다. 대단히 자연스럽다. 그리고 요 화에서 수로 가는 거는 대단히 어렵다. 네, 이제 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 설명을 드렸죠. 그 수에서 목으로 가는 거는 탄생을 의미합니다. 탄생은 매우 쉽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화에서 수로 가는 거는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죽음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는 것은 쉽지만 죽는 것은 어렵고 미련이 많이 남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얘랑 얘를 하나로 묶을 거예요. 네, 수에서 목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요. 자, 그리고 화금을 또 하나로 묶을 거예요. 네, 이거는 발산하고 이제 그걸로 결실을 맺는 기운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목생화, 뭐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수생목의 작용이 대단히 쉽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화극금 하면서 이 금을 만드는 작용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목이 한 덩이고 화금이 한 덩이다. 요거를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되세요. 그리고 수에서 목으로 가는 건 대단히 쉽다. 하지만 화극금 하면서 금을 탄생시키는 건 좀 어렵겠죠? 왜? 이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근데 수에서 목으로 가는 건 왜 쉽다? 왜? 이거는 탄생하는 거니까요.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저절로 탄생을 해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합과 삼합을 써놓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화국을 쓰겠습니다. 화국을 쓰지 말고 수국을 먼저 쓸게요. 그냥 방위상으로 수국을. 아니, 화국 먼저 써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으세요. 사오미. 사오미. 이게 방합이죠? 방합. 여름입니다. 자, 그리고 화국 삼합은 인, 오, 술. 네, 요거는 삼합이죠. 약간 삐뚤어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금국을 써볼게요. 금국. 신유술. 이게 방합이죠? 그리고 사유축. 자, 요게 또 삼합이 됐죠. 자, 그럼 벌써 공통점 하나 눈에 들어오실 거세요. 사신형, 그죠? 사신형, 형살이죠. 그리고 술미형, 또 형살이죠.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네, 사신형이라고 그랬죠. 저 인사형인데,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신형. 그리고 여기가 축술형, 형살이 만들어졌습니다. 눈에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수국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해, 자, 축, 신, 자, 진. 그리고 목국을 써볼게요. 인, 묘, 진. 그리고 해, 묘, 미. 자, 한번 보실까요? 아까처럼 이렇게 형살이 만들어지시나요? 아니죠.
진축파. 그리고 신의 해. 이거는 뭐 인의 합파. 그리고 뭐 진미는 우리가 이제 뭐 별다른 언급을 안 하죠. 이상하더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화와 금의 관계예요. 화와 금의 관계.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와 목의 관계죠. 그러면요, 제가 한번 요거를 혹시나 싶으니까 쓱 바꿔볼게요. 혹시나 싶으니까요. 저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여기다가 제가 해면미를 썼잖아요. 여기다가 해면미를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신자진을 썼잖아요. 여기다가 신자진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묘형살이 나오죠. 여기도 자묘형살 나오고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한번 보세요. 화금은 생지하고 묘지에서 형살이 작용이 됐어요. 그런데 수목은 이 가운데가 둘 다 자묘형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말도 안 되게 억지처럼 이 둘 순서를 바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말씀드렸죠. 화금은 양을 음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소 인위적이고요. 수목은 사실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탄생이니까요, 연결이 서로 돼 있다는 겁니다. 서로 맞물린다라는 거죠, 이 친구들은. 그 얘네들은 인위적으로 힘을 합세해가지고 죽음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덩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수목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맞물린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얘랑 얘를 인위적으로 바꿨지만 사실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왜? 다 수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탄생이고, 이거는 죽음을 향한 올곧은 어떤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것만 바라보시면 되세요. 여기 해해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신충이지만 여기 진진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오오가 나왔고요. 여기 유유가 나왔습니다. 유유. 네. 자, 그러면은 이 유유, 오오, 진진, 해해 다 뭡니까? 자형살이죠. 그러면 이 자형살이 대체 왜 이렇게 형성이 됐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방향성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 유금은 신으로 출발해서 유를 거쳐서 술토로 가려고 그러고, 이 유는 사에서 시작해서 유를 거쳐서 축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사에서 시작해서 미로 가려고 그러고, 얘는 인에서 시작해서 술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방향성이 다른데 그 과정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글자들이 함께 있으면은 저희가 그걸 이제 자형살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결국에는 같은 글자지만 방향성이 다른 글자들끼리의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신자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묘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경우도 지금 진진자형이 형성이 됐잖아요. 보시면은 얘는 수의 운동을 마무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목의 운동을 마무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 결국에 지향점이 다름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 네 가지를 이제 자형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오, 그리고 유유, 해해, 진진. 자, 얘네들의 공통점이요, 전부 다 음으로 가는 중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유유, 해해, 진진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 오는 대체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오화 속에 병, 기, 정이 있죠. 근데 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기토가 왜 있다고 했습니까? 이게 양의 절정이기 때문에 음의 대지를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양기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 이미 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이죠. 신자진에서 음을 마무리하는 기운이죠. 네, 음으로 가는 중에 그 길목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자형살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면요. 저 자형살 같은 경우도 형살로서 어느 정도 존재를 하지만 자수 같은 경우도 같이 붙어 있는 경우, 보통 이러면 이제 요거는 복음이라 그래요. 글자가 이제 반복이 된다 그런 뜻인데, 이 자수는 대단히 깊은 우물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걸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경우에도 마치 형살하고 비슷한 현상은 일어나기는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양적인 글자들이 아니라 뭐 이를테면 묘 요런 거 말고 음적인 글자들에서 그 현상들이 조금 더 잘 드러난다 라고 봐야 되겠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자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이게 뭐 따지고 보면 자자밖에 없겠네요. 왜냐면은 신유술 해자축인데, 여기서 이제 자형살인 거 빼면은 얘 빼고 와, 오늘은 제가 시간을 달리 했어요. 앰뷸런스 소리 좀 안 들리시게 하고 싶어서요. 근데도 나는 건 대체 뭘까요? 네. 자, 근데 이제 술토하고 자수하고 축토, 신금이 남았는데, 신금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체감했을 때 이 신신 이렇게 복음된다 그래서 뭔가 큰 작용력이 있는 건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얘는 이제 생지이고 강하게 밀어내는 기운이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술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 안에 또 양기가 있잖아요. 양기가 있고, 또 축토 같은 경우는 음은 음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양으로 가기 위한 길목이에요. 미토도 사실은 양이라고 보기 좀 그래요. 음으로 가는 길목이니까요. 그리고 축토도 사실은 음이라고 보기가 좀 그래요. 음으로 가는 길목이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또 얘 제외하고, 그럼 결국에 남는 게 자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수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는 경우에도 사실은 형살하고 비슷한 어떤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제 왜 얘는 형살이라고 안 부르느냐, 실제로 이 자수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 나란히 이렇게 있으신 분들 관찰해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생각이나 사고적으로 대단히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세요. 네, 그럼 이제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잘 몰랐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요거는 이제 저 혼자서만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사주를 상담 드릴 때 이 자수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만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아, 이분이 뭔가 곡절이 있다, 일단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고, 그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그러시면은 아마 조금 더 재밌는 그런 명리 공부가 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